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누군가에게 친절한 사람이었나요?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었나요? 가족에게 따뜻한 사람이었나요? 혹은 그저 평소와 똑같은 사람으로 하루를 보냈나요? 우리는 종종 이런 하루의 선택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중요한 건 큰 결정이고 인생을 바꾸는 건 특별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500년 전 조선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이 바른 방향이어야 한다. 이 사람의 이름은 율곡 이이입니다. 율곡 이이는 1536년에 태어나 1584년에 세상을 떠난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그는 어머니 신사임당의 가르침 속에서 자랐고 13세에 진사시에 합격할 만큼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위대함은 머리가 좋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율곡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실천하는 삶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는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개혁안을 제시했고 백성들의 삶을 걱정하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애썼습니다. 그가 남긴 글 중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학문은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그는 알기만 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자신의 마음을 점검했고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면 성공 비결이 쏟아지고 책을 펼치면 자기 개발의 원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도 알아요. 운동해야 하고 독서해야 하고 일찍 자야 하는 거. 근데 실천이 안 돼요. 바로 여기에 율곡 이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이라도 바르게 했는가?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고 결국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 된다고 말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운명을 바꾼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지금 50대든 60대든 70대든 혹은 더 젊든 더 나이가 들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곡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율곡 이이가 남긴 지혜를 통해 작은 습관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오는 기회에 대해,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이치에 대해,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1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율곡은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격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어른의 도서관의 삶의 지혜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율곡 이이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큰 나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자들은 저마다 대답했습니다. 좋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햇빛과 물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율곡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 큰 나무는 매일매일 조금씩 자란다는 것을.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되는 법은 없다. 우리는 종종 극적인 변화를 꿈꿉니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죠. 담배를 끊고 매일 운동하고 책을 100권 읽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겠다고. 하지만 2월이 되면 어느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곡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는 특히 소학이라는 책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책은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기본 예절과 생활 습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율곡은 이미 성인이 된 후에도 이 책을 평생 가까이 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것도 이룰 수 없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는 것, 옷을 단정히 입는 것,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 식사할 때 바른 자세로 앉는 것. 이런 사소한 일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인격이 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건강해지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스장 1년 회원권을 끊습니다. 첫날은 2시간 운동하고 둘째 날도 열심히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가지 않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시간도 부족하고 의욕도 떨어집니다. 율곡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매일 몸을 움직여라. 그것이 1년 후 당신을 바꿀 것이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사실이 증명됩니다. 하루 10분 걷기를 1년 동안 매일 한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운동한 사람을 비교하면 전자가 더 건강해집니다. 왜일까요?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율곡은 이것을 적소성대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매일 자신이 한 일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화를 냈다. 내일은 참아야겠다. 오늘은 게으름을 피웠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겠다. 이런 식으로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씩 고쳐나갔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도 매일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십니까? 율곡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매일 점검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것이요. 이 얼마나 겸손하고도 지혜로운 말입니까? 우리는 종종 완벽한 사람을 동경합니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매일 자신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율곡의 삶을 보면 이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지만 20대 초반에 어머니를 잃고 큰 슬픔에 빠집니다. 3년간 금강산에 들어가 승려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황하고 고민하고 길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책을 읽고 명상하고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에서 내려와 다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방황한 시간도 헛되지 않았다. 그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무 늦었어.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이미 습관이 굳어졌다고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율곡은 말합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배우고 성장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젊을 때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율곡이 강조한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성실함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3번 자신을 돌아보라.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는 중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바르게 살았는지 물어보라. 이것을 실천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내가 정한 원칙을 지켰나?
내일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본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율곡은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어느 날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율곡은 이것을 일일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한 번 실수하면 자신을 질책하고 계획대로 안 되면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율곡은 다르게 말합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해봅시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하루에 책 한 페이지 읽기, 저녁에 가족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돌아보기.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쌓이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율곡 2는 말합니다. 큰 강물도 처음에는 작은 샘물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작은 습관이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큰 강물이 될 것입니다. 율곡 2가 살았던 시대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안으로는 당파 싸움이 격렬했고 밖으로는 왜구와 여진족의 침입 위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앞의 권력 다툼에만 몰두했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율곡은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유명한 10만 양 병설입니다. 10만 명의 군사를 미리 길러두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비웃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느냐? 너무 걱정이 많은 것 아니냐? 하지만 율곡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가 왔을 때는 이미 늦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8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은 준비되지 않은 전쟁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만약 율곡의 말을 들었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준비의 힘입니다. 율곡은 평생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기회가 와도 그는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른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기회를 만나도 잡지 못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작은 기회도 큰 성공으로 만듭니다. 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곡이 말하는 준비란 무엇일까요? 첫째, 기본을 탄탄히 하는 것입니다. 율곡은 젊은 시절 과거 시험을 9번이나 장원으로 합격했습니다. 구도장원공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천재라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율곡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특별히 뛰어나지 않다. 다만 기본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는 매일 경전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화려한 기교보다는 기본 원리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쌓은 기본기가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화려한 기술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고 맡은 일을 끝까지 하고 동료를 존중하는 사람. 이런 기본이 쌓여서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여서 기회가 옵니다. 율곡이 강조한 준비의 둘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일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흔들리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율곡은 젊은 시절 어머니를 잃고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들어가 승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년의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내 마음을 바로 세우고 세상으로 나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는 산에서 내려와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관료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슬픔에 빠져 평생 산속에만 있었다면 그의 지혜는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실패했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미래가 불안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율곡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요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조용히 앉아 명상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마음 챙김 같은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하라. 그러면 흔들리던 마음이 차분해진다. 실제로 많은 연구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율곡이 강조한 준비의 셋째는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높은 관직에 올라서도 바쁜 업무 중에도 틈만 나면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벌써 충분히 많이 아시는데 왜 계속 공부하십니까? 율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알매는 끝이 없다. 오늘 배운 것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이것은 오늘날 더욱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배운 지식은 지금 쓸모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배우느냐입니다. 율곡은 무조건 많이 아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이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100가지를 얕게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깊이 아는 것이 낫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관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어떤 건 이렇게 하라고 하고 어떤 건 저렇게 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따라 하려다 보면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율곡이라면 이렇게 조언했을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라. 그리고 그것을 깊이 있게 꾸준히 실천하라. 그것이 몸에 배면 그 다음을 시작하라. 준비의 넷째는 관계를 가꾸는 것입니다. 율곡은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스승이 있었고 동료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좋은 책을 읽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하지만 그는 또한 경고했습니다. 잘못된 사람과 어울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나쁜 길로 빠진다. 그래서 그는 관계를 선택하는 데 신중했습니다. 이익만 좇는 사람, 말만 앞세우는 사람, 뒤에서 남을 헐뜯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신 진실한 사람, 서로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율곡은 말합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도 함께라면 갈 수 있다. 그러니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관계를 더 깊게 가꿔 보십시오. 반대로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완전히 끊을 수는 없더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율곡이 말한 마지막 준비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율곡 자신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개혁안들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파 싸움에 휘말려 억울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한 것은 아니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한 번 실수하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율곡은 말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실패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도전했다는 증거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할 일도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준비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성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율곡 2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모든 순간이 기회다. 율곡 2가 관직에 있을 때 어느 날 한 관리가 찾아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요즘 세상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고 아첨하는 사람만 출세합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세상이 잘못됐습니다. 율곡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 자신에게는 바꿀 점이 없습니까? 그 관리는 당황했습니다. 저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입니다. 율곡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자신을 바꾸는 것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뀌면 당신이 보는 세상도 바뀝니다. 이것이 율곡 철학의 핵심입니다. 수기치인 마이너스 자기 자신을 먼저 닦고 나서 남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이 바뀌어야, 가족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어야 내 인생이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율곡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늘 불만입니다. 상사는 무능하고 동료는 이기적이고 업무는 힘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직을 합니다. 처음에는 새 직장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은 불만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직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마음에 달려 있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율곡은 매일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나는 정직했는가? 누군가를 탓하지는 않았는가? 내 잘못은 무엇인가?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잘못은 남에게 있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하지만 율곡은 말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 그는 특히 자기 합리화를 경계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유를 대며 정당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율곡의 이 말은 오늘날에도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말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둘째,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율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는 사람을 눈멀게 한다. 화날 때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끝난다. 그 자신도 젊은 시절에는 감정 조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쉽다.
하지만 화를 다스리는 것이 진짜 힘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지 않고 일단 심호흡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 화는 나를 망치는가 아니면 상황을 개선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화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1년 후에도 이것을 기억이나 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대부분의 화는 가라앉습니다. 율곡은 또한 질투와 비교를 경계했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고통의 시작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늘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 부유하고, 더 똑똑하고, 더 성공한 사람.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율곡은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우리는 SNS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들의 화려한 삶을 매일 봅니다. 그리고 비교하며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율곡은 말합니다. 그것은 헛된 일이라고. 각자의 길이 있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라. 셋째,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율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훌륭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기적이거나 무례하거나 무책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율곡은 관계를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봤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화를 낸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당신이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물론 모든 문제가 내 탓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율곡은 말합니다. 남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말고 내 잘못을 고쳐라. 그러면 관계가 저절로 좋아진다. 이것은 특히 가족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부부가 싸울 때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당신이 이래서 문제야. 당신이 저래서 못 살겠어. 하지만 이렇게 하면 관계는 더 나빠질 뿐입니다. 율곡이라면 이렇게 조언했을 것입니다. 먼저 당신이 바뀌십시오. 당신이 변해라고 요구하지 말고 내가 변하겠다고 말하십시오. 실제로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변하면 상대방도 변합니다. 마치 거울처럼 당신이 미소 지으면 상대방도 미소 짓습니다. 넷째,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율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문을 연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비가 오면 농사에 좋은 비라고 생각했고 실패하면 배울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율곡이 말하는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할 것이 있다.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행복하다. 예를 들어 직장을 잃었다고 합시다.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찾을 기회가 생겼다.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볼 수 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절망 속에 빠지는 대신 희망을 찾게 됩니다. 율곡은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했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살았다. 좋은 책을 읽었다.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5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계속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뀝니다. 율곡 2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마라.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신을 바꿀 수는 있다. 그리고 당신이 바뀌면 당신의 세상이 바뀐다. 이제 우리는 율곡 2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율곡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율곡 지혜.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직장입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스트레스는 많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율곡이라면 직장인에게 뭐라고 조언했을까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율곡은 성실함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조건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을 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라. 하지만 일이 끝나면 완전히 내려놓아라. 이것이 율곡이 말하는 성실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율곡은 이미 500년 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활을 당기기만 하면 끊어진다. 때로는 느슨하게 해야 한다. 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할 때는 100% 집중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잡념을 버리고 지금 하는 일에만 몰입하십시오. 그러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취미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율곡은 또한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마라. 다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대하라.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인맥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율곡은 다르게 봅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진실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인다. 그러니 아첨하거나 정치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할 일을 성실히 하고 동료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율곡 지혜. 율곡은 인간관계를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물을 주고 가꿔야 한다. 현대인들은 관계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를 만나지 않고 가족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외롭다고 느낍니다. 율곡은 말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소중한 사람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라. 이것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매일 저녁 가족과 식탁에 둘러앉아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스마트폰은 치워두고 서로의 눈을 보며 대화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라고 말하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깊은 관계가 됩니다. 율곡은 또한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 현명하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 말을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할 말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대화가 아닙니다. 율곡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온 마음으로 들어라. 판단하지 말고 반박하지 말고 그냥 들어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마음을 엽니다. 목표 달성에서의 율곡 지혜.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웁니다. 새해 다짐도 하고 버킷리스트도 만듭니다. 하지만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율곡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큰 목표는 작은 단계로 나눠라. 그리고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라. 예를 들어
1년에 책 50권 읽기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시다.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율곡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1년에 50권은 한 달에 약 4권이다. 일주일에 1권이다. 하루에 약 15페이지다. 이렇게 쪼개면 갑자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15페이지는 누구나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는 이것을 점진적 발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에 100계단을 오르려 하지 마라. 한 계단씩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이다. 또한 율곡은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루 10시간 하고 나머지 날 쉬는 것보다 매일 1시간씩 하는 것이 낫다. 현대 연구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습관은 반복을 통해 형성됩니다. 가끔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일 10분 습관 시스템. 율곡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대인을 위한 매일 10분 습관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아침 10분 하루를 여는 시간.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3번 합니다.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만들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간단한 루틴이 하루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점심 후 10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점심을 먹고 나서 바로 일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10분만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오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립니다. 잘한 일 하나를 인정합니다. 오후에 할 일을 마음속으로 정리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재충전입니다. 오후를 더 집중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저녁 10분 하루를 닫는 시간.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오늘 잘한 일 하나를 인정합니다. 오늘 아쉬운 일이 있다면 내일은 어떻게 할지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고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옵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한 3가지 원칙. 율곡의 가르침을 3가지 핵심 원칙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라. 큰 성공을 꿈꾸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가족에게 인사하기, 약속 시간 지키기, 빌린 것 제때 돌려주기, 고맙다고 말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당신의 인격이 됩니다. 율곡은 말합니다. 작은 것에 성실한 사람이 큰 일도 해낸다. 둘째, 매일 조금씩 나아가라.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매일 조금씩 나아지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책 1페이지 더 읽기, 어제보다 오늘 누군가에게 더 친절하기, 어제보다 오늘 화를 조금 덜 내기. 이런 작은 진보가 1년 후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율곡은 말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그 한 걸음을 매일 내디더라. 셋째, 자신에게 정직하라. 거울 앞에 섰을 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떳떳합니까? 남을 속이는 것보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 더 나쁩니다. 잘못했으면 인정하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하십시오. 율곡은 말합니다. 정직은 모든 덕의 기초다.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정직할 수 없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 조언. 율곡의 지혜를 알기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1단계 하나만 선택하라. 이 글에서 소개한 많은 방법 중 하나만 고르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실패합니다. 매일 10분 명상하기, 매일 감사 일기 쓰기, 매일 책 10페이지 읽기 중 하나만 고르십시오. 2단계 21일 동안 매일 하라. 연구에 따르면 습관이 형성되는데 평균 21일이 걸립니다. 3주만 매일 하면 그 후로는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매일 실천하면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동그라미가 줄지어 있는 것을 보면 뿌듯합니다.
3단계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라. 중간에 빠뜨리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음날 다시 시작하십시오. 율곡은 말합니다. 넘어진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일어난 횟수가 중요하다. 4단계 하나가 자리 잡으면 다음을 추가하라. 첫 번째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었다고 느껴지면 그때 두 번째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확실하게 하나씩 쌓아가십시오. 율곡은 말합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것이 빠르지만 불확실한 것보다 낫다. 현대 기술과 율곡의 지혜. 오늘날 우리는 율곡이 상상도 못했을 기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AI. 이런 기술을 율곡의 지혜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율곡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도구는 사람이 쓰는 것이다. 도구에 사람이 쓰이면 안 된다. 스마트폰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화면만 보고 실제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율곡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기술을 활용하되 기술에 지배당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하루 중 디지털 없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십시오. 그 시간에는 가족과 대화하거나 책을 읽거나 산책하십시오. 또한 SNS 사용을 조절하십시오. 남의 화려한 삶을 보며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율곡은 말합니다. 남의 정원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정원을 가꿔라. 나이와 상관없는 성장. 마지막으로 나이에 대한 율곡의 지혜를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핑계로 포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율곡은 말합니다. 배움의 늦은 때란 없다. 변화의 늦은 때란 없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늦은 나이에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율곡 자신도 40대에 가장 중요한 저서들을 남겼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 젊으면 사람도 젊다. 율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나이를 핑계 대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가장 젊은 때입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율곡 2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율곡 2라는 500년 전 현자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작은 습관의 힘, 준비의 중요성, 자기 변화의 힘,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까지.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율곡은 평생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고. 100번 듣고 읽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이야기였어. 하지만 나는 바빠. 내일부터 해야지. 하지만 율곡은 말합니다. 내일이란 없다. 오직 오늘만 있을 뿐이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3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해보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노트를 펴고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것이 마음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율곡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당신이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무슨 실수를 저질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율곡은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지혜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숨쉽니다. 왜일까요? 그는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짧은 생애 동안 수많은 저서를 남겼고 나라를 위한 개혁안을 제시했고 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율곡처럼 위대한 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율곡처럼 매일을 의미 있게 살 수는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제와 다른 하루를 만들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 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존중하십시오. 실수했으면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감사한 일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쌓으면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율곡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매일 하는 것에서 나온다. 당신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일 무엇을 합니까?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길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사는 길. 편하고 쉽지만 1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 있을 길. 다른 하나는 새로운 길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는 길.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하지만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을 길.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율곡은 말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라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운명을 바꾼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500년의 시간이 증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율곡 2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하라. 작게 시작하라. 그리고 매일 계속하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당신의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습관이 당신의 운명을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율곡 2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500년을 넘어 그의 지혜가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그 첫 걸음을 지금 내디드시길.